자, 24년 1회 3급 우리 기출문제 해설, 판매 및 고객관리 2과목 들어갑니다. 자, 뭐 출제 분석 간단합니다. 매장관리, 판매관리 합쳐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한 60, 70% 정도 출제가 되고 고객관리와 응대에서 30%. 우리 세 번째 챕터인 고객관리와 응대가 거의 상식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빨리 고득점을 확보를 하고 이 매장관리와 판매관리에서 우리가 점수를 좀 공부한 부분에서만 맞추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늘 뭐 이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자, 문항수나 비율은 안 외우셔도 되고. 자, 들어갑니다. 자, 21번이요. 성숙기에서 수행 가능한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제품 수명 주기는 기본적으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돼 있어요. 도입기는 이제 시장을 처음 들어가는 것으로서 거의 적자죠. 그러니까 브랜드 어떤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성장기는 뭐예요? 이제 조금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서 점점 매출 이익률이나 매출 이익률 이런 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면서 징기스칸처럼 정복 전쟁을 하는 엄청나게 많은 유통 채널이나 유통 경로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눈부신, 사람으로 따지면 성장판이 가장 열려있는 시기였고, 성숙기는 이제 성장판이 슬슬 닫히면서 뭐예요? 수정 전략이나 차별화 전략, 수정 전략,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를 차별화하는 전략. 뭔가 더 늘리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신규 고객을 계속 유치하려고 하긴 하지만 성장기 때보다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기존에 있던 전략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차별화 전략을 좀 꾀하거나 30대 남성에게 타겟이었던 물품을 이번에는 40대 여성한테 타겟으로 조금 리포지셔닝 하거나 그런 게 성숙기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쇠퇴기,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돈 되는 것만 좀 가지고 있으면서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점점 엑시트 해야 되는,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쇠퇴기였습니다. 자, 1번. 대대적인 광고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여 제품 인지도를 증가한다. 도입기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도입기. 1번이 틀렸고요. 2번. 제품의 용도를 다양화하고, 그죠? 차별화 전략이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소비자층을 개발하여 수요를 확대해야 되겠죠. 3번. 생산과 유통을 효율화하고, 이미 생산과 유통은 생산 공장도 많이 지어놨고 유통 경로나 유통 채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성장판이 끝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화를 하고 비용을 절감해서 이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을 해야 되고요. 판매 촉진을 강화해서 시장 점유율을 이제 방어하는 거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게 성장기까지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성숙기는 이제 그 점유해놓은 걸 방어하는 것을 해야죠. 제품화 품질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브랜드를 차별함으로써 수정 전략, 차별화 전략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 22번. 상품 구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구색은 주로 소비자 관점에서 대체 가능한 상품으로 제공 범위와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페레로 로쉐 3구짜리가 있고 5구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조금 적당한 걸 먹고 싶어. 그러면 3구짜리 구색도 있고 5구짜리 구색도 있고 12구짜리 구색도 있고 39구짜리 구색도 있고, 이렇게 구색이 많아져야 내가 5구짜리 먹으려 했는데 너무 많아, 다이어트 해야 돼. 3구짜리 먹을 수도 있고, 아니야 나 달달한 거 엄청 땡겨, 더 많이 먹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구색이 충분히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뭐예요? 소비자의 쇼핑 만족도는 올라가게 되겠고, 그게 뭐예요? 결국에 대체 가능한 상품이 많아진다라는 게 구색이 넓어진다라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 개념이죠. 자, 1번 맞고요. 2번. 구색은 표적 고객의 수요 충족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다 준비해봤어. 그럼 그 중에 한 개는 사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적은 구색이 범위가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은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 기회를 상실해버려요. 근데 이 구색을 최대한 좀 넓혀버리면 어때요? 그 중에서 하나는 사가겠지. 물론 구색을 무조건 넓혀버리기만 하면 뭐가 문제예요? 과다 재고를 떠안을 수 있는 위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구색은 수요 충족 기회를 극대화시키기도 해요. 맞죠? 3번.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구색을 결정할 때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다 준비해봤어. 너무 다 준비해버리면 예를 들어 10개 준비해놨어. 근데 이 소비자는 한 개만 사가잖아요. 그럼 9개가 재고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잉 재고로 인한 비용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죠. 맞습니다. 4번. 제공할 수 있는 대체 품목수가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가능성은 감소한다. 아니죠.
대체 품목수가 늘어나면 소비자는 2개에서 하나 선택하는 것보다 10개에서 하나 선택하는 게 선택당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족시킬 가능성이 증가한다. 우리 왜 어디 뭐 횟집을 가더라도 뭐 어디 뭐 슈퍼를 가더라도 여기는 왜 라면 이거 종류 이거밖에 없어. 신라면 아니면 안성탕면밖에 없어. 그럼 나는 짜파게티 먹고 싶은데 없어. 근데 딴 데 가니까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뭐 까르보 불닭 뭐 다 있어. 그러면 후자가 훨씬 더 소비자 욕구 충족시키기가 좋죠. 4번 틀렸습니다. 구색에 따라 매장이 가지는 개성이 달라질 수 있죠. 자, 23번 상품의 핵심 제품. 자, 코틀러의 3단계 3개의 분류죠.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의 3차원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에서 확장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로 옳은 것은? 자, 핵심 제품.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한다면 핵심 제품 뭐였죠? 핵심 기능이라고 읽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고 했었죠. 나를 이동시키는 이런 편익이 있죠. 나를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유형 제품 뭐예요? 자동차 자체예요. 자동차 자체, 포장, 뭐 상표명, 디자인, 스타일 이런 것들, 품질 이런 것들이 유형 제품, 내가 만질 수 있는 거였고, 확장 제품 뭐였어요? 유형 제품 제반에, 유형 제품 외에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AS, 그리고 뭐 품질 보증 이런 것들, 사후 관리 이런 것들. 1번이죠. 네. 그래서 핵심 제품은 편익이 핵심 키워드였고요. 그 제품이 나에게 주는 편익, 예를 들어 이동. 유형 제품은 약간의 만질 수 있는, 내가 보이는 바로 그거. 자동차라면 자동차, 테슬라의 뭐 디자인, 그리고 뭐 포장, 스타일 이런 거였고, 확장 제품은 그 외의 것들, 뭐 AS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였어요? 확장 제품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비용이 어쩔 수 없이 증가하게 돼요. 그럼 오히려 선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확장 제품을 어디까지 확장할까? 그런 문제로 있었죠. 어찌됐건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편의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로 커버리지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집약적 경로, 그리고 선택적 경로, 전속적 경로가 있죠. 집약적 또는 뭐 개방적 경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택적 경로, 그리고 전속적 경로가 있어요. 자, 구매 관습에 따라 물품을 분류해보자면 편의품이 있고요. 선매품이 있죠. 전문품이 있죠. 자, 편의품 같은 경우에는 집약적 경로 커버리지 정책을 써서 손에 닿는 곳에 어디든 최대한 많이 집중적으로 경로를 놔줘야 선택받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뭐 치약이 손 닿는 곳에 있어야 빨리빨리 살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생필품 같은 것들이 집약적 경로.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선매품, TV 같은 경우, 가전제품, 가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택적 경로 커버리지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정해진 수의 어떤 유통 경로에다가만 뿌려주는 것이고, 전문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딱 한 유통 경로에만 딱 뿌려줘서, 예를 들어 벤츠면은 벤츠, 예를 들어 특정 지역구에 한 곳에서만, 여기서만 살 수 있어. 전문품은 원래 먼 곳에서 다 찾아와서 이걸 사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이런 거. 전문품 같은 경우에는 전속적 경로 커버리지 선택했었죠. 정리해보자면 편의품은 집약적 경로 커버리지 정책, 선매품은 선택적 경로 커버리지 정책, 전문품 뭐요? 전속적 경로 커버리지 정책을 주로 썼었다. 자, 25번. 상품 진열을 위한 상품 분류의 기준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색상 기준으로, 가격 기준으로, 스타일 기준으로, 용도 기준으로. 5번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죠. 자, 기준을 한다는 건 뭔가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매 충동성은 사람마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겠죠? 이걸 표준화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26번. 점포 설계의 주요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는? 점포 설계하는 목적은 최대한 뭐예요? 이 소매 업종의 소매 전략을 수행하면서 최대한 고객의 공간을 늘리는 거예요. 고객 공간을 늘리는 거예요. 뭐의 테두리 안에서? 직원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직원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이 두 개의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뭐예요? 소매 전략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1번. 소매업체의 소매 전략 수행. 맞죠? 직원의 작업 공간 확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요 목적이 아니에요. 주요 목적은
직원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는 고객 공간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의 작업 공간을 적절하게 분배를 할 수는 있지만 확대는 틀렸습니다. 점포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것이어야 돼요. 2번 틀렸죠? 고객의 것이어야 방문 시 구매율도 증가를 하는 것이죠. 효율성 증대를 위한 비용 관리 목적으로 설계해야 되기도 하고요. 아무리 고객의 공간이지만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점포는 누구의 것이다? 직원의 것이 아니라 고객의 것이다. 자, 27번. 매장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장 내 배치의 기본 원칙은 고객이 쉽게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매장 전체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통로, 부통로 이런 것들로 동선을 짜는 것이죠. 맞습니다. 2번. 매장의 통일성을 위해 모든 제품은 동일한 양식으로 배치해야 된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통일성을 갖추는 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강조해야 될 것은 어떤 디스플레이 기법으로 디스플레이에 어떤 디스플레이? 연출 디스플레이로 확 튀게끔 해서 어떤 동선마다 모이는 집시 포인트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어떤 코너라든가 이 집시 포인트에는 연출 디스플레이를 확 조명이든 음향이든 뭘로 쏘아가지고 여기서 많은 충동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 강조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제품을 모두 동일하게 하는 건 틀렸죠. 2번 틀렸습니다. 자, 매장 내 색상 그리고 종업원의 복장은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자, 5번. 계산대 근처에 충동성 있는 상품을 배치하여 고객이 계산을 기다리는 동안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때 쓰이는 기법이 뭐예요? POP 광고죠. POP 광고. 구매 시점에서 충동 구매를 야기시키고 구매 시점에서 이 POP 광고의 역할은 또 뭐였어요?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판매원을 대리하면서 그리고 1+1 써있고 이러고 막 뺑글뺑글 돌아가면 판매원이 이거 사세요 안 하더라도 알아서 이것도 하나 계산해 주세요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5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POP 광고도 벽면이라든가 이 카운터 근처에 놓는 게 좋겠죠. 정답은 2번. 28번. 고객을 응대하는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판매원은 항상 고객이 먼저 말을 걸을 때 응대해야 된다. 어느 정도 맞지만 항상이 틀렸습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무조건이란 표현, 항상이란 표현, 무엇만 해당한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출제할 때 기법인데 이게 들어가면은 무조건 반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되는 반대의 예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당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99%는 항상이나 무조건, 만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면 우리 유통거래 상급 시험에서는 틀린 선지다. 자, 2번. 고객에게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허물없는 태도 아니죠? 격식 갖춰야 됩니다. 허물없는 태도 안 되고요. 반말, 친근한 일상어 안 되고요. 전문 지식을 남발하는 거 안 됩니다. 자주 나오는 거였습니다. 자, 3번. 고객과의 대화는 설득의 성격이 있으므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판매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도할 필요는 없어요. 점포는 매장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것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주도하고 그 물어보는 거에 답변만 잘 해주면 됩니다. 자, 4번. 상품은 점포의 것이기도 하지만 곧 고객의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시나 취급에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 생로랑이라고 브랜드가 있어요. 생로랑, 구찌 이런 다 브랜드 매장 가보면 샤넬 이런 데 가보면 예를 들어 거기 있는 가방을 한번 건드려 보고 싶잖아요. 그럼 못 건드리게 해요. 그 매장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하면 흰 장갑을 끼고 이 가방 요거 보고 싶으세요 우리 고객님 하면 요거 딱 껴가지고 요렇게 아주 예쁘게 놔줘요. 왜 그래요? 결국 판매할 때까지는 점포의 것이지만 판매하고 난 다음엔 내 거잖아요. 내 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들도 이 취급에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자,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여 요구에 맞는 상품을 최대한 많이 제시한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게 맞는 선지일 수도 있겠지만 얘가 가장 옳고 5번은 그 다음 옳아요. 최대한 많이 아니라 적절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적절하게. 왜냐면은 너무 맞는 상품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만큼 또 재고를 보유해야 되고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하니까 자,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4번이 없었다면 5번이 정답이에요. 5번 애매하긴 해요. 자, 일단 4번. 한 개만 골라야 되니까. 자,
자, 29번 포스 시스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상 등록 시간이 단축돼요.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일반 우리 판매원들이 직접 컴퓨터에 입력해야 되는데 바코드를 스캐너로 딱 찍으면 포스 컨트롤러에 딱 등록돼 버리기 때문에 고객 대기 시간 줄일 수 있고요. 자, 포스 도입으로 판매원의 교육 훈련 시간 감소합니다. 감소해요. 인수인계 자체를 할 게 많이 없어요. 처음에 딱 편의점 알바하러 들어가면 포스기 찍는 것만 딱 하면 알아서 컴퓨터가 다 해줘. 그러니까 교육 매뉴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물품 들어오면 잘 진열해놔라. 이런 거밖에 편의점 알바 저도 해봤지만 그런 거밖에 교육 안 하죠. 뭐 어떻게 뭐 팔리면 어디다 뭐 장부에다 뭐 기록해라. 이런 거 없었잖아요. 왜? 포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력 오류도 방지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뒤에 부분은 맞아요. 정답 2번. 자, 포스는 기본적으로 매출 관리, 그리고 단품별 판매 관리, 그리고 이걸 사간 고객 관리, 매출 인원은 점포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출, 단품, 점포,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자, 단품 관리에 잘 팔리는 상품과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을 파악할 수 있겠고요. 3번, 상품 계획이나 매장 효율성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재고가 이건 되게 많이 남았어. 그래서 빨리 재고 회전율을 늘리고 싶어. 뭐 어때요? 로스 리더, 미끼 상품으로 확 주면서 어때요? 흡인 기능을 쫙 하면서 어차피 많이 남아서 나중에 유통기한 지날 거 미끼 상품 딱 주면서 사람들 쫙 빨아 당기는 어떤 기획을 한다거나 그런 기획에 활용할 수 있겠죠. 왜요? 판매 정보 시스템, 즉 포스 시스템으로부터 이 물품 몇 개 남았나 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포스 시스템은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게도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유통업체가 아직 재고가 100개 남았어요. 그걸 제조업체가 포스 시스템 정보가 공유된다고 한다면 이 제조업체가 이미 100개 남았는데 더 생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재고가 1개 남았어요. 이 정보가 공유가 돼, 포스가. 그럼 제조업체도 이제 슬슬 생산, 로트 준비를 해야 되겠죠. 로트라고 한다면 생산 한 번 할 때 생산 규모예요. 생산 로트를 준비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서브컬의 품질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신뢰성, 약속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능력. 3시까지 마무리하겠다면 3시까지 딱 지켜줘야 고객이 3시 반 약속을 갈 수 있겠죠. 맞죠? 네. 유형성, tangible,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물리적 시설, 장비, 그런 외형적, 만질 수 있는 단서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자, 확신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종업원의 전문 지식, 종업원 자체에 대한 나의 신뢰, 종업원의 능력, 종업원의 예절,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저긴 진짜 잘한다, 믿을만하다. 이런 게 이제 확신성이죠. 그러니까 신뢰성은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고 확신성은 뭔가 와, 전문가 냄새 저건 찐이다라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그잖아. 예를 들어 뭐 모든 행동을 하는데 쉬워 보이면 뭐예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종업원의 능력을 봤을 때 확신이 드는 거죠. 여기서 해야 되겠다. 자, 공감성. 고객에 대한 충분한 이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자, 응답성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해 주는 것이죠. 대응성이죠, 대응성. 기업 평판 관련 없죠. 서비스 제공자의 진실성, 정식성 관련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응답성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우리 고객한테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정답 5번. 자, 소비자 대상 판매 촉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샘플은 가격에 민감한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해주는 효과가 있어. 즉각적인 상품 구매를 유도한다. 할인해준다? 그냥 할인일 수도 있고, 약간 문제 구성을 보면 얘를 쿠폰이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샘플이 아니라 쿠폰입니다. 1번은. 할인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할인 자체는 아니겠네요. 쿠폰이겠네요. 10% 할인 쿠폰, 20% 할인 쿠폰 이런 것도 있죠. 2번, 쿠폰은 모든 소비자에게 할인해주지 않으면서 제품 사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요거 한번 써보세요. 요거 로션 샘플 한번 써보세요. 이게 뭐예요? 샘플이죠. 1번, 2번 서로 바뀌었고요. 3번. 자, 프리미엄은 정상 가격에 기존 제품보다 더 많은 양이나 더 많은 개수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얘는 문제 구성으로 봤을 때 경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더 적합한 게 보너스 팩이라는 개념입니다. 보너스 팩. 이게 뭐예요? 1 플러스 1 또는 2 플러스 1, 뭐 50g 더, 50g 더 이런 것들. 프리미엄은 아니고요. 프리미엄은 뭐예요? 50만 원 이상 화장품 사면 화장품 가방을 더 준다던가 이런 게 프리미엄입니다. 자, 3번 틀렸고요. 4번.
제품 구매에 대한 확실한 보상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게 프리미엄이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가격 할인은 재고 상품 판매 또는 매출 증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격 자체를 인하는 가격 기준으로 하는 판촉 방법이죠. 여기서는 1번과 5번이 뭐예요? 가격 촉진 방법, 가격으로 인한 판촉 방법이죠. 판촉 방법. 1번과 5번이 되시겠죠? 네. 쿠폰과 가격 할인. 자, 32번. 촉진 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촉진 유형은 대중매체를 이용한 촉진가. 그러니까 덩어리 상태로 그냥 아무나 하나 걸려라 하는 촉진가, 시장을 세분화해서 타겟으로 딱딱딱 너 요거 좋아하지, 너 요거 좋아하지, 너는 요거 좋아하지 하는 촉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대중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세분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촉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촉진 믹스는 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광고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렵고요. 5번, 일반적으로 촉진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촉진 방법을 쓰는 게 유리하죠. 그죠? 광고도 그냥 광고를 때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TV 광고, 라디오 광고, 지명 광고 다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 유리하죠. 비용이 들 뿐. 라디오 광고만 주구장창 때리면 뭐 효과가 있겠어요? 그죠? 왜냐면 그걸 보는 주 타겟들이 다른데. 5번 틀렸습니다. 자, 푸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푸시 전략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말은 풀 전략이죠. 풀 전략은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푸시 전략 중 광고는 제조업자가 최종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효과 바른 촉진 활동이다? 아니죠? 풀 전략이죠, 이거. 1번이 틀렸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의약품 제조업자들이 예를 들어 감기엔 판콜, 감기엔 판콜, 목 감기엔 판콜, 시작하다 보면 판콜 이렇게 TV 광고를 이렇게 팍 때려버려가지고 그럼 어때요? 소비자한테 바로 그게 인식이 되죠. 목 감기면 판콜 이런 게 딱 떠오르면서 약국의 문을 약국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면 유통업자가 약국이에요. 약사들이 소매업자잖아. 그죠? 여기는 의약품 생산자고. 그럼 풀 전략은 뭐냐면 소비자가 그 판콜을 사고 싶어서 약국 문을 땡기면서 이 유통업자, 소매상한테 판콜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약사는 소비자들이 판콜을 찾으니까 역으로 제조업자한테 판콜을 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수요 욕구를 창출시키는 게 풀 방법이죠. 자, 푸시 전략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정확하게 맞죠? 2번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푸시 방법은 뭐냐면 TV 광고를 때려서 최종 소비자들한테 목 감기엔 판콜 이러면서 세뇌시켜서 이 최종 소비자, 최종 구매자층에서 땡겨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영업사원들을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저기다 약국에다 밀어넣어. 그럼 어때요? 의약품 도매상들이 저 약국에 우리 약 넣기 위해서 어때요? 그래서 이제 약사들이랑 술 먹고 리베이트를 좀 챙겨주고 우리 판콜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아스피린 하나 주세요. 이랬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으셨죠. 아, 이거 성분 똑같습니다 하고 아스퍼린 이런 다른 제네릭 상품 주잖아요. 약사들이.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차피 제네릭들이니까 성분은 똑같고 효능은 똑같거든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아스피린을 원했지만 약사들이 아스퍼린이라는 다른 예를 들어 종근당 거를 소비자들 원했는데 대웅제약 거를 주는 이유는 그걸 팔음으로써 약간의 리베이트가 들어오는 관행도 있기 때문이에요.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약사들이. 그럼 너무 또 깊게 들어가면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어찌됐건. 자, 푸시 전략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들, 예를 들어 약국을 상대로 우리 것 좀 소비자들이 찾으면 우리 것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약국을 대상으로 막 미는 게 푸시 전략이고, 풀 전략은 뭐예요? 소비자들 대상으로 미는 게 풀 전략이었습니다. 자, 3번. 푸시 전략은 주로 판매 촉진과 인적 판매 수단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인적인 판매 영업사원을 둬가지고 약국의 약사들이랑 술 먹고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가 만든 감기약을 약사들한테 줘서 약사들이 아스피린과 아스퍼런 둘 중에는 아스퍼런을 내밀 수 있게끔 하는 게 푸시 전략이죠.
4번, 푸쉬전략의 사례로 제약회사가 일반 의약품을 약국을 대상으로 촉진 활동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약국이 뭐냐고, 소매상이잖아요. 소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유통업자잖아, 유통업자. 약사들이 유통업자예요, 결국에는. 소매상이잖아요. 맞죠? 정확하게 맞죠? 5번. 자, 푸쉬전략의 목표는 유통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을 많이 취급하고 최종 구매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약사로부터 아스피린 말고 아스퍼린 드세요 라고 하면서 밀어내게끔 하는 게 푸쉬전략의 목표죠. 어찌 보면 소비자 기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스피린 달라고 했는데 약사들 지들이 리베이트 먹으려고 아스퍼린 주는 거구나. 물론 그런 약사들도 있으실 거고 관행상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 않은 똑같은 성분이면 더 싼 거 드세요 라고 하는 아주 청렴한 약사분들 계실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맡기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어요. 자, 34번. 아래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가 이런 걸 다 공부하진 않았지만, 자, 커뮤니케이션을, 경로들을 통합한대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기업과 브랜드에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 마케팅 하겠대요. 뭐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4번이죠. IMC. 나머지 개념은 몰라도 되겠지만 4번, 요 개념이 4번이라는 거. 하지만 요 문제는 실제 시험에 나와도 여러분 안 틀렸을 거예요. 왜요? 통합, 커뮤니케이션 글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보는 거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넘기지 마시고 여기서 비슷한 단어 있는 걸로 골라주시면 우리 3급에서는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답은 4번. 자, 35번. 충성도가 높은 고객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반복적 구매. 그리고 경쟁 기업이 오라고 해도 잘 안 가죠. 이미 우리 회사에 로열티가 있으니까. 3번. 프로모션이나 할인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민감도가 높다 낮다는 우리가 기본 시간에 많이 했었는데, 민감도가 높다는 얘기는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확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서 안 산다는 거예요. 비싸서. 싸면 많이 사는 거고. 근데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은요, 얘네들이 가격을 올리고 말건 별 상관 안 해. 난 그 물품이어야 돼. 여러분,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은 어떠냐면, 때려 죽여도 벤츠여야 돼. 차는 무조건 벤츠여야 돼. 그런 사람들은 벤츠라는 브랜드의 충성도가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벤츠가 내년도에 이 클래스를 1,000만 원을 더 올려도 이 사람들은 그냥 이 클래스 사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격 1,000만 원 올랐네? 그래도 무조건 벤츠지. 무조건 벤츠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민감도가 높다라는 얘기는요, 벤츠가 500만 원 할인해주면 사겠지만 얘네들이 가격을 할인 안 해주면 안 산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격에 민감한 사람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민감도가 낮아요. 그냥 그 브랜드면 돼. 가격은 신경 안 써. 나는 무조건 벤츠야. 라는 사람이죠. 민감도가 낮다. 자, 4번. 잠재 구매자들에게 호의적인 구전을 전달한다. 야, 여기 되게 이거 써봐. 진짜 좋아. 나 쓰고 엄청 만족했어. 라고 하는 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도 상대적으로 높고요. 정답은 3번. 자, 36번. 고객 중심의 인접 진열 사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같이 팔릴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팔릴 수 있는 거. 빵 팔리면은 우유랑 같이 팔리죠? 치약 가는 곳에 칫솔이 있어야 되겠죠. 채소 왜 사요? 요새 다이어트 때문에 샐러드 소스랑 버무려 먹겠죠. 샴푸 하는 사람들은 트리트먼트 있어야 되겠죠. 린스 있어야 되겠죠. 3번이 헷갈렸던 점은 얘는 성분은 비슷해. 성분의 동질성은 있어요. 뭐요? 유기계면 활성제잖아요. 유기계면 적지 마세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깨끗하게 하는 유기계면 활성제적인 건 있는데, 세탁세제는 어디 있어요? 세탁실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주방세제는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방세제가 떨어졌다고 세탁세제 사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분이 비슷하다고 이걸 같이 팔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접진열을 하는 이유는 교차 판매가 일어나는 거를 이제 촉진시키려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다 촉진이 서로서로 되겠지만 얘는 서로 엉뚱한, 서로 다른 곳에서 쓰입니다. 인접진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나머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틀려도 되는 문제지만 그래도 한번 볼까요? 자,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과거 경험이나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해서 해당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어떤 그 경험에 기반해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댓글에 기반해서 신념을 형성한다. 이 신념이라는 게 기대예요, 기대.
만약 그 제품이 품질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소비자는 불만족을 느끼고 기대에 미치거나 기대를 웃도는 품질이라고 한다면 만족을 하겠죠. 이게 뭐예요? 기대 불일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모르겠지만 저 신념을 형성한다는 게 기대라는 표현이라고 유통관리사에서 자주 쓰여요. 그러면 2번이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2번이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복습이 필요합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신념을 형성한다? 아, 기대가 있구나. 요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정답 2번. 자, 38번 별표. 어디다 별표냐면 1번 동그라미 별표. 정말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 자, 고객의 소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객이 자발적으로 남긴 질문 및 의견들로 통계적 대표성을 갖는다. 자, 고객이 자발적으로 남긴 어떤 질문이라든가 의견들은 통계적 대표성을 지닐 수 없습니다. 대표성이 없어요. 큰 수의 법칙이라고 그래도 1000건이 넘어야 돼요. 1000건이 넘어가야만 기본적으로 뭔가 대표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고객들이 남긴 질문들을 유형화할 수는 있고 분류할 수 있겠지만 통계적 대표성은 없어요. 이 고객, 예를 들어 10,000명 중에 1명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얘가 모든 고객을 대표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해. 그러니까 통계적 대표성이 없는데 자꾸 문제에서는 통계적 대표성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상당히 자주 출제됩니다. 앞으로도. 틀립니다. 1번 틀렸어요. 자, 2번, 3번, 4번, 5번은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39번. 자, 점포 레이아웃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점포 레이아웃은 소비자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상품 운반이 용이하도록 통로를 만들기 위한 목적. 그런 목적도 있겠지. 2번, 주통로는 소비자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뭐 이런 주통로에서 이제 우리 매장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인하는 기능도 해요. 그리고 점포를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점포의 대로이다. 그리고 이 주통로에서 이제 부통로로 빠져나가면서 상품의 이제 진열과 진열 사이를 보고 이 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3번, 부통로는 주통로와 연결되어 소비자의 통행을 분산하면서 다들 주통로만 가면 그 대로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샛길로 이제 빠질 수 있는 골목길 같은 개념이죠. 4번, 일반 통행 준수의 방식에서는 입구와 출구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구 자리에 누가 입장을 못하도록 그걸 잘 구분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출구 자리에 누가 입장해버리면 어때요? 동선이 꼬여버리죠. 서로서로 어깨빵 당하고. 자, 5번, 소비자 동선은 가능한 길게 설정한다. 이거 자주 나오는 거죠. 길게 설정해서 최대한 우리 제품 다 볼 수 있도록. 상품 동선 가능한 한 길게 설정하는 것이 동선의 기본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품 동선은 뭔가 이제 배치를 하거나 필요한 동선이기 때문에 좀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움직여서 최대한 많이 보여준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40번.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협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고객 만족시켜서 평생 고객으로 만들고 최종적으로 이 고객을 파트너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고객 만족 경영이에요. 자, 고객 불평을 중요시 여기며 고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2번. 고객과의 관계 형성 추구하고 3번. 자, CRM, 고객 관계 관리, 고객 만족 경영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규 고객 창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존 고객이 이탈 안 하도록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반대가 됩니다. 신규 고객 창출보다는 기존 고객 유지가 더 중요하다. 3번 틀렸어요. 자, 고객 만족의 선행지수로 종합원 만족지수, 내부 고객 만족지수 등이 있고요. 5번, 뭐 이런 성과 계량화 필요하겠죠. 계량화해서 측정해서 얼마큼 잘하고 있나 보는 것들. 모든 어떤 경영 기법에서는 계량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41번. 상품 포장. 옳지 않은 거? 1번. 자, 포장은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고요. 제품 특징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기업과 브랜드가 즉각적으로 인식되어야만 브랜드 충성도나 로열티가 있는 고객들은 그 브랜드만 보고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인식되게끔 하는 게 기업들의 꿈이죠, 꿈. 예를 들어 청록색 박스, 청록색 선물 박스 하면 뭐예요? 이거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티파니 앤코죠. 보통 남성분들이 정말 기념일이나 아니면 결혼할 때, 예를 들어 옛날에 래퍼 빈지노가 이제 청혼할 때 미초바한테 이제 티파니 앤코 거를 선물하면서 이제 많이 유행이라기보다는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청록색 박스만 봐도 여성분들은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청록색 박스 처음 받아봐 이러면서. 그 뭐요? 티파니 앤코 거니까. 비쌉니다. 하여튼 비싸요. 4번. 상품 포장한 제품을 보호하며 사용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5번. 재활용 및 분리수거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 상품 포장은 친환경 유지를 강요할 수도 있고. 정답은 3번. 42번. 매장 공간을 배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 자, 여기서 보시면 상품별 진열 방식, 상품별 고객 흡입력, 상품별 한계 공간 수익성, 상품별 상대식 비중. 나머지 한 선지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뭐예요? 판매 장치와 설비의 매장 내 배치. 판매 장치를 지금 상품을 어디다 놓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판매 장치를 어디다 놓을지를 지금 고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죠? 얘는 아예 엉뚱한 개념이죠, 지금. 판매 장치나 설비의 매장 내 배치는 이미 된 거예요. 그 되고 나서 지금 상품별로 이 상품을 어디다 둘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안방에는 뭐 침대를 두고 그 다음에 서재에는 뭘 두고 이런 게 다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용유는 어디다 두고 이런 걸 결정하고 있는데 지금 침대 어디다 둘까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 1번이 틀렸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힌트를 많이 주고 있어요. 2, 3, 4, 5번은 공통적으로 상품별이라는 특징이 들어가 있죠. 자, 43번. 가격 탄력성이 낮을 것. 이게 뭐예요? 가격 민감도가 낮을 것인데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나는 무조건 이 브랜드를 고집하겠다. 나는 이 상품만 사겠다는 거죠. 그죠? 편의품보다는 전문품일 확률이 높고 싼 거보다는 비싼 거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저가 브랜드보다는 고가 브랜드일 확률이 높고. 자, 1번. 시장의 트렌드 변화가 빠르며 소비자의 구매 습관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할 때는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왜요? 트렌드 변화가 빠르대요. 로열티나 충성도가 있는 고객들이 많을까요? 이 시장에 지금? 없겠죠. 금방금방 한철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싸면 그 유행을 확 따라가기도 하고 가격이 비싸면 안 따라가기도 하고 얘가 옳지 않겠죠. 2번. 자사 제품이 독특한 제품 특성 및 브랜드 위상을 가질 때 비싸더라도 사겠다는 거죠. 가격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비싸도 그냥 산다는 얘기야. 3번. 대체품이 없어. 원 앤 올리야. 원 앤 올리야. 뭐예요? 가격과 상관없이 난 이거 살 거야. 그러니까 가격 민감도가, 가격 탄력성이 낮죠. 4번. 제품이 소비자의 습관이나 선호와 깊이 연관돼 있어.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예를 들어 무조건 소주는 빨간 뚜껑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좋은 소주가 나도 무조건 빨간 뚜껑이야. 그럼 빨간 뚜껑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더 비싸도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그 빨간 뚜껑 드시려고 하시겠죠. 그죠? 얘도 가격 탄력성이 낮죠. 5번. 소비자들이 고가격을 고품질과 연관시켜 고가 전략을 실현해서 고가격 제품을 기꺼이 구매하고자 할 때 얘는 가격을 아무리 높여도 그냥 사겠죠. 정답 1번입니다. 자, 44번.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사전 기대와 경험한 이후의 인식의 차이로 결정된다. 이때 고객의 기대를 구성하는 요인.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기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고객의 개인적인 취향 차이도 있을 거고요. 취향적인 부분.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과거의 경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추천, 기업의 광고를 때리고 홍보 활동으로 한 이미지 생성된 부분. 그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하지만 소비자는 그 회사의 경영자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소비자의 기대에 대한, 소비자 기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영자의 인식에 대해서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그쪽 대표님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나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어떤 사전 기대, 인식 차이 그런 거랑 관련이 없죠. 정답은 3번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소매업체가 고객 유지를 위해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합리적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입니다. 관계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기존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만들려는 행위예요. 신규 고객의 행동 예측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차 판매, 묶음 판매를 통한 거래 관계를 확장하고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원과 고객 사이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은 유대관계 강화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잠재적 신규 고객 이거랑은 지금 고객 유지랑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죠. 있는 물고기에 밥 줘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물고기 낚시하러 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1회 유통거래소 3급 기출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